자, 수업 들어가기 전에 광고 말씀 드릴게요. 프린팅을 다 받으셨죠? 이제 8월 말로 문제풀이 과정이 끝나고 9월, 10월은 이제 동영 모의고사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보통 시험지가 비포로 나가는데 총 한 7에서 8장 정도 나가요. 한 번 나갈 때마다. 매일 나가기 때문에 저희가 불가피하게 복사비를 받아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복사비는 금액 나와 있나요? 뒤에 보면 9월 일정 한번 봐보세요. 9월, 10월 두 달에 걸쳐서 모의고사가 보는데 1차만 하시는 분들은 한 달에 만 원을 주셔야 돼요. 9월, 10월 해가지고 만 원. 복사비가. 1, 2차 다 보신 분들은 3만 원. 2차만 보신 분들은 2만 원. 이렇게 책정이 돼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9월, 10월은 평일 우리 수업 시간에는 이제 동영 모의고사를 보고, 그 다음에 답 알려드리고 해설 강의 들어가는 거고, 토요일, 일요일은 이제 특강 체제로 가요. 그래서 특강은 이런 식으로 합니다. 요약 정리하고 그 예상 문제 백성. 그래서 이틀을 해요. 하루는 요약 정리, 하루는 게 하루에 전 과목을 그 과목을 총정리를 하는 거죠. 그리고 예상 문제 백선에서 문제 드리고 해설해 드리고. 그래서 이틀을 하는데 보편적으로 이제 이거는 별개로 가기 때문에 하루만 들으시면 4만 원이고 이틀을 들으시면 할인해서 7만 원이에요. 그래서 뒤에 보면은 10월 일정이 보면 밑에 나와 있죠. 파이널 특강 비용 해가지고 1일 4만 원, 2일 하면 7만 원이고 1차 과목 하면 두 과목이니까 13만 원이고 2차만 하면은 25만 원이고 1, 2차 다 하시면 35만 원이에요. 이거는 이해하시겠죠? 금액은. 그래서 이거는 뭐 본인이 원하면 듣는 거고 원하지 않으면 안 들어도 상관이 없는 거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올해 이제 특이한 게 인원이 너무 적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10명이 채 안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교수님들한테 하세요 이렇게 강요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어서 인원이 정 안 되면 못 할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그 점 참고해 주시고요. 가능하면은 뭐 과목마다 10명 이상이 돼서 그러면은 이제 저희들도 교수님한테 꼭 하세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10명 미만으로 갔을 때는 우리도 이렇게 100% 이렇게 못 할 수도 있으니까 그걸 참고해 주시라. 아시겠죠? 여기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 있으면 질문. 네. 당연히 실제 시험하고 똑같으니까. 똑같은 양식으로 나가요. 실제 시험하고. 답안지. 아니, 모의고사 보고 답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채점 한 걸 공표를 해요. 그러면은, 예. 그러면 어째요? 어? 그러면 다 좋은데, 점수가 좀 안 나오실 분 같은 경우는 애갱해 근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안 하고, 그래서 보통 그 고득점 1등이든 3등, 4등, 5등까지만 3등까지만 발표를 해. 나머지는 그냥 묻어가는 거고. 다 해버리면 내일 안 나올래요? 그래 버린단 말이야. 근데 이제 보통 뭐 50, 60명을 볼 때는 시선도 하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보니까 뭐 우리 이제 몇 명 안 되니까 그냥 1, 2등만 해도 될 것 같아요. 어. 근데 그 통상적으로 보면은 실력은 모의고사 보면서 많이 늘더라고요. 실력이. 그때 점프를 해요. 그리고 통상적으로 모의고사 평균 점수가 50점 이상 넘으신 분들은 대부분 또 합격을 하시더라고요.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모의고사 점수가 절대적인 건 아닌데 보편적으로 그렇다는 거. 그럼 여기는 다 질문사항 끝났습니다. 궁금한 사항 없으시죠? 또 나중에 이제 하면은 따로 이렇게 우리 카운터에서 이렇게 물어보셔도 돼요. 그렇게 하시고
이제 오늘 민법 오늘하고 이제 다음 주인데 진도를 끝내야 돼요. 그래서 토요일 날 이제 보강을 해서 해제까지 하려고 했는데 해제까지 못 끝냈거든요. 그래서 제3자를 위한 계약까지 끝냈어요. 오늘은 해제하고 매매하고 교환하고 임대차까지 끝낼 거예요. 진도를. 그리고 다음 주에 28일 날은 이제 민사특별법 끝내고 그 다음에 이제 9월 달로 넘어가면 9월 4일 날에 이제 첫 모의고사예요. 민법. 9월 4일 날. 그래서 9월, 10월에서 6회를 보는 거예요. 모의고사. 6회를 보는 거고 그러면 10월 3일은 원래 중개사법인데 그날은 그냥 뭐 시간적 여유가 있어서 그냥 쉬는 거고 여러분들 밀린 공부하시면 되고 10월 9일 날도 한글날 공휴일이어서 그냥 쉬는 걸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6회는 충분히 나오니까. 그러죠. 예, 그 마지막에 며칠로 돼 있어요? 10월 보니까 21일 날 끝나네요. 최종적으로. 그 20일까지 정규 과정은 20일로 끝나요. 10월 20일. 그리고 28일 날 이제 시험이니까. 그래서 일주일 전에는 끝내는 거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최종적으로 정리하시고 시험장에 가면 돼요. 뭐 내일 시험 봐도 합격하실 수 있으시겠죠. 그렇습니까? 이제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해요. 예, 지금까지보다도 앞으로가 더 훨씬 더 중요하다고. 자, 그러면 자 오늘 해제 보겠습니다. 해제. 페이지 256페이지 해제 나와 있죠. 해제하고 해지인데 그러니까 해제는 소급표가 있는 거고 해지는 소급표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은 일방적으로 해버리기 때문에 형성권이에요. 그리고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해제는 해제 사유가 있었을 때만 가능해요. 그렇죠? 소급표가 있는 거고. 둘 다 유효한 법률행위에서 해제를 하는 것이지 무효인 법률행위에서는 해제가 올 수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자 보세요. 해제는 종류가 3개가 있어요. 그래서 법정해제예요. 법정해제. 법정해제는 법에 정해져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게 뭐예요? 채무불이행. 채무불이행. 그러니까 자,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채무불이행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채권자가 해제를 하는 거예요. 이게 법정해제, 법에 정해져 있어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법정해제. 우리가 보면은 자, 법률 규정하고 법률 행위하고 이렇게 대비됐을 때 법률 행위 원칙이고 외의적으로 법률 규정이 법률 행위를 준용하는 건데 여기는 반대로 법률 규정, 법정 해제가 원칙이고 나머지가 이걸 준용해. 반대로 가요. 그래서 법정 해제는 무슨 해제? 약정 해제. 그 약정 해제는 서로 특약을 해놨어. 이러이러한 사유가 발생하면 우리는 법률에 해제하자. 대표적으로 토지를 매매하면서 이 사람은 매수인은 토지를 사는 거예요. 뭐 하려고? 건물을 지으려고, 공장을 신축하려고, 수목을 심으려고 토지를 샀는데 그러면은 그냥 바로 건물 지을 수는 없잖아요. 허가가 떨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조건을 다는 거죠. 만약에 건축 허가가 나지 않으면, 공장 건축 허가가 나지 않으면 토지가 필요 없으니 이 토지 매매 계약을 해제하기로 하자 이렇게 특약을 했던 거예요. 이게 약정이었죠. 그 다음에 둘이 이제 청약과 승낙이 만나서 이루어진 해제가 무슨 해제? 합의 해제. 둘이 약속에 의해서, 계약에 의해서 청약과 승낙이 만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법정 해제를 원칙으로 하고 이 두 개가 이걸 갖다가 준용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해제하면은 소급에서 무효가 되기 때문에 첫 번째가 뭐가 나오냐면 원상회복이 나와요. 원상회복. 그 다음에 이자가 나와요. 왜냐하면 매수인이 계약금이나 중도금을 줬잖아요.
매도인한테. 그러면 준 날로부터 이자가 붙는 거예요. 붙여서 원상회복하니까. 그 다음에 원인이 제공했으니까 손해배상이 나오는 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3자 보호가 있어요. 제3자 보호. 그러면 법정해제는 다 돼요. 이 4개가. 그 다음에 약정해제는, 약정해제도 원상회복은 돼요. 이자도 줘요. 그러나 서로 약속이 손해배상은 없어요. 제3자 보호 돼요. 합의해제는요, 원상회복 돼요. 이자 안 줘요. 손해배상 없어요. 제3자 보호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여기 제3자 보호는, 자, 해제 의사 표시 전후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는, 자, 선악 불문하고, 선악 불문이에요. 후는 선의만. 이렇게 보호가 되는 건데, 보호가 되려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부동산이나, 자, 임차권은 일단은 임차권은 대항력이 있어야 되고, 부동산은 등기까지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해제 전에 그 상대방이 선의 악의, 그리고 부동산이라면 등기까지 돼야 되고, 임차권이라면 대항력을 갖춰져 있어야 보호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해제 후라면 선의만 보호가 돼요. 악의는 보호 안 돼요. 대신 부동산은 등기까지, 임차권은 대항력까지. 그래서 보호가 안 되는 거는 채권 있잖아요. 채권은 무조건 보호가 안 돼요. 왜 보호가 안 될까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봅시다. 갑의 X 토지에 대해서 뭐라고?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토지가 만약에 시장 가격이 10억이었어요. 그러면 이 사람 매수인은 대금을 지급하는데 보통 나눠서 지급하잖아요. 처음에 뭘 주고요? 계약금 10%니까 1억을 주고, 그 다음에 중도금 4억을 주고, 여기 줬어요. 그러니까 1억 주고 4억 줬어요. 근데 잔금은 아직 안 줬어요. 그쵸? 그런 상태에서 플러스 알파를 준다고 하니까 갑이 먼저 토지와 등기를 을한테 넘겨준 거죠.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해줬어요. 뭐를 안 줬는데? 잔금이 안 줬는데 이자에다가 플러스 알파까지 붙여서 준다 하니까 먼저 넘겨준 거죠. 근데 이행을 해요, 안 해요? 이행하면 문제 안 물어보겠죠. 이행을 안 하니까 이행시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갑은 을에게 뭐예요? 최고하겠죠. 빨리 이행해달라고. 그래도 이행 안 하는 거예요.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채무불이행이니까 뭐 들어가요? 해제한다면 해제. 이 매매계약. 그러면 지금 계약금, 중도금 갔던 거 다시 원상회복으로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뭘 붙여서? 이자 붙여서. 그 다음에 토지 왔던 거 다시 원상회복으로 돌아가는 거죠. 뭘 붙여서? 물건이니까 과실 붙여서. 물건은 과실 붙이는 거고, 대금은 이자 붙여서 서로 원상회복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원인은 누가 제공했어요? 을이 제공했죠. 그래서 갑이 별도로 을한테 뭘 청구하는 거예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거예요. 이 손해배상은 실내의 이행리, 매매니까. 이행리 그러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 부동산은 해제가 되더라도 부동산은 을로 왔다가 다시 갑으로 가니까 사라져요. 그대로 있어요. 부동산은 그대로 있죠. 근데 여기 대금 있잖아요. 대금. 예를 들어서 잔금은 해제가 돼버리면 잔금은 있어져요? 없어져요? 없어지죠. 그래서 여기 부동산에 대해서 여기 부동산에서 등기까지 한 사람, 만약에 임대차라면 대안 갖춘 사람은 여기는 보호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돈은 해제가 되면 이 대금 자체는 채권은 사라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무슨 가처분, 가처분, 가압류, 이런 사람이 제3자잖아요. 이게 사라지기 때문에 여기서 한 사람은 보호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대금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제해서 원상 회복이 되면은 부동산은 열이 갔다 갔다 해서 하지만 부동산 그대로 남아 있는데 이 대금은 사라지기 때문에 대금 내에서 한 사람은 채권은 무조건 뭐 한다? 사라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8번을 보시면, 자, 계약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랬어요. 틀린 거 가입하시고. 자, 1번 보면 법정 해제권 나왔네요. 채무 불이행이죠. 법정 해제권을 배제하는 약정이 없으면 따르세요. 약정 해제권의 유보는 법정 해제권의 성립에 영향을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법정 해제는 언제만 하는 거예요? 채무 불이행이 있을 때만 하는 거예요. 약정 해제는 언제 하는 거예요? 특약이 있을 때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정 해제와 약정 해제는 서로 영향을 안 미쳐요. 따로따로 별개로 가는 거예요. 별개로. 그러니까 1번은 서로 영향을 미칠 수 없다 하니까 맞는 질문, 틀린 질문. 맞는 질문이에요. 이게 법정 해제는 채무 불이행이 있을 때만 하는 거고, 약정 해제는 만약에 허가가 안 떨어지면 해제하기로 약속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는 거. 그 별개니까요. 그 다음에 2번, 당사자 일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했다가 여기까지 딱 자르세요. 그러니까 이행하지 않겠다고 명백히 의사 표시를 했어요. 그럼 이 사람한테 굳이 채구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자, 이걸 조심해야 돼요. 이행불능, 정지행위. 처음부터 이행하지 않겠다고 명백히 의사표시를 했어. 이렇게. 자, 이 세 개는 채고한다, 안 한다? 채고 안 한다. 채고 없이 그냥 바로 해제 들어가. 그럼 2번은 맞았다, 틀렸다? 다시 갈게요. 자, 당사자 일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했다가, 자, 적법하게 철회했어. 적법하게 철회했다는 얘기는, 철회는 상대방한테 도달이 돼버리면 철회 안 되잖아요. 도달하기 전에는 철회해 못해요. 해요. 그러니까 도달하기 전에 철회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일방이 이행하지 않겠다고 명백히 의사표시를 했다가 이 의사표시가 상대방한테 도달하기 전에 철회를 해버렸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처음부터 이행하지 않겠다는 말이 이제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정상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이행을 채구한 후가 아니면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은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이행 지체면 바로 해지한 것이 아니라 채구를 하고 그래도 이행을 안 하면 해제 들어간다는 거죠. 말을 막 돌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행 지체니까 해제하려면 반드시 뭐 해야 돼? 채고를 해야 돼. 그러잖아요. 근데 그거를 채고를 안 하려면은 요거잖아요. 처음부터 이행하지 않겠다고 명백히 의사표시를 했다가 상대방한테 도달하기 전에 철회를 해버렸어. 그럼 이건 아는 걸로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행 지체니까 채고하고 그래도 이행 안 하면 해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것도 우리 시험에서 여러 번 나왔던 지문이에요. 그럼 2번은 맞았다, 틀렸다? 맞았다. 자, 3번을 보니까 법정 해제권 나왔네, 언더라인. 그럼 법정 해제 요건인 채무 불이행 언더라인. 그 다음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 부수적 채무 불이행 언더라인. 포함된다, 제외된다. 제외된다. 포함하지 않는다는 게 맞는 질문이에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이런 판례거든요. 토지거래허가 구역에서 토지 매매하는 거예요. 토지 매매가 주된 계약이고 허가를 얻는 게 부수적 채무 이행이에요. 그래서 자, 허가가 안 났다고 해서 해지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3번도 맞는 지문이에요. 부수적 채무 불이행 밑에다가 토지거래 허가 구역에서 허가 얻는 것이 부수적 채무 이행이에요. 그 다음에 4번은 성질상 일정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자르세요. 이걸 정경이라고 그래요. 정경이는 결혼식에 쓰려고 화환을 주문한 거예요. 그러면 화환은 언제까지 도착해야 돼요? 결혼식 시작하기 전까지 도착해야 되잖아요. 근데 결혼식 끝나고 도달이 된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경우는 채고가 의미 없잖아요. 그냥 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계약에서 당사자 일방이 그 시기에 이행하지 않으면 해제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해제 효과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채고는 안 해도 정기행위니까 채고는 안 해도 뭐는 해야 된다? 해제의 의사표시는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해제권 행사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그래서 4번이 틀렸네. 자, 5번 보면 부동산 매매 계약의 해제 후 동그라미. 해제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느낌, 말소 느낌이 있기 전에 해제의 사실을 모르는 제3자. 모르니까 선이죠. 그럼 보세요. 자, 해제 후 그랬어요. 해제 전, 해제 후잖아요. 해제 후는 선의는 보호되지만 악의는 보호돼야 안 돼요. 악의는 보호 안 되겠죠. 해제 전에 제3자는 선악 불문하고 보호가 되지만 해제 후니까 선의는 보호되고 악의는 보호가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쵸? 저 그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해제 후 동그라미 하시고 해제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느낌, 말소 느끼가 있기 전에 해제 사실을 모르니까 선이잖아요. 선의 제3자가 자, 저당권은 부동산에서 저당권 오는 거잖아요. 등기까지야 저당권이에요. 등기 안 하면 저당권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저당권이니까 당연히 뭐예요? 부동산이나 물건은 등기까지 해야 되잖아요. 그럼 제3자가 해제 후 선의 3자가 저당권에 등기까지 했네? 그럼 보호돼야 안 돼요? 보호되죠. 그러잖아요. 저당권을 취득한 경우 해제는 그 3자에 대해서 효력이 없다. 대항하지 못한다. 그 말. 그 말은 제3자가 보호가 된다. 그런 뜻이에요. 자, 이렇게 푸시면 되고요. 자, 40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58페이지. 자, 가부 건물에 대한 갑과 을 사이의 매매계약 해제에 관한 설명은 옳은 것 그랬어요. 그러니까 갑의 건물에 대해서 을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했는데 지금 이제 해제를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옳은 것 그랬어요. 자, 1번. 자, 매수인 을은 중도금 지급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이 자, 적법하게 해제. 적법하게 해제는 뭐예요? 자, 채무 불이행이니까 당연히 해제권자는 채무 불이행이 있을 때 법정 해제하는 거잖아요. 법정 해제했어요. 적법하게 해제된 경우 자, 을은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지문 많이 들어보셨죠? 얼마짜리 토지 매매 사건이에요? 20억짜리. 기억납니까? 이게 이 지문이 우리 시험에서 거의 10번 나왔다니까요. 해년마다 한 번도 안 빠지고. 그러니까 갑의 토지에 대해서 을하고 토지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했는데 그 토지 매매 대금이 20억이었어요. 그리고 계약금 얼마를 걸었어요? 10% 거니까 2억을 걸었어. 그리고 실권 약관을 했어. 어떻게 했냐면 자, 매수인 너가 약속된 날짜에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매매 계약을 해지하기로 했다니까. 그거 가능하죠. 그러니까 계약금이나 중도금은 실권 약관이 효력이 있어요. 약속된 날짜에 안 주면 바로 계약은 실효된 걸로 하는 걸로. 근데 잔금은 그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계약금과 중도금은 동시행 관계예요, 선이행 관계예요. 선이행이니까 네가 약속된 날짜에 안 주면 계약 자체를 없는 걸로 치자, 실효된 걸로 하자 하면 특약금 효력이 있어요. 근데 잔금은 안 돼요. 왜? 동시에 항변권이 붙어있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는 지금 중도금이잖아요. 그럼 실권 약관에 의해서 중도금 날짜 안 줬으니까 없던 걸로 하고 계약금 몰수를 해버린 거예요. 매도인. 얼마를? 2억을. 근데 매수인은 이게 착오사유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갑의 자 X 토지인데 이게 얼마짜리라고요? 20억짜리. 그러고 매매 계약을 하고 이 사람이 대금을 주는데 계약금 2억, 중도금 8억을 여기는 줬고 그 다음에 잔금 자 10억을 주기로 했는데 저 요거를 안 준 거예요. 그러면서 실권 약관을 한 거예요. 갑하고 을하고. 너가 만약에 약속된 날 8억을 안 주면 이 계약은 없는 걸로 치고 이 2억은 내가 몰수하는 걸로 이렇게 특약을 했다니까. 그 사람이 안 줬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갑이 2억을 가져간 거죠. 그죠? 근데 을은 이 매매 사유가
취소 사유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는 취소하려고 일부러 안 준 거예요, 중도금. 일단 2억은 갑소유로 들어갔습니다. 그럼 취소가 되려면 조건이 충족이 돼야 되잖아요. 그럼 뭐에 빠져? 착각에 빠져. 두 번째, 무슨 부분이고? 중요한 부분에 해당이 되는 거고. 무엇이 없다면? 중과실이 없다면 사고 롤률 취소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써요. 을은 이 토지를 사가지고 여기다가 아파트 단지를 조성해서 공동주택을 지어서 분양해서 수익을 노려볼까 했어요. 계약명이 들어갔어요, 이게. 그러니까 당연히 을은 여기에 허가가 날 걸로 생각했는데 허가가 나더라, 안 나더라? 안 나더라. 법령의 착오니까 이건 동기 착오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계약서에 표시가 됐어요. 동기 착오는 원래 착오 문제 아니죠. 근데 표시가 되면 착오로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죠. 그리고 만약에 이 경우 허가가 안 난다면 을은 경제적으로 손해를 입어요, 안 입어요? 경제적으로 손해가 나면 중요한물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을한테 중과실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허가가 날 거라고 착각 그 자체가 중과실인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착오를 이유로 취소를 하니까 소급에서 뭐가 되는 거예요? 확정 무효가 되는 거예요. 아무 효력이 없는 거예요. 이 매매 자체가 소급에서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2억 줬어야 돼? 안 줘도 되는 거예요. 안 줘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거를 해가지고 2억 뺏겼던 걸 다시 찾았던 사건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많이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제위원들이 즐겨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 시험에서 딱 10번 나왔어요. 해년마다. 올해 또 나올 거예요. 그래서 40번 1번 지문이 중요해요. 중도금이라는 게 포인트고, 제가 또 다시 나올 건데요. 자, 그러면 1번은 맞았다, 틀렸다? 취소할 수 없다, 있다?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랬잖아요. 20억짜리 토지라고 앞전에도 몇 번 이야기 했잖아요. 이게 기억하고 있어라. 이 판례 중요하니까. 그 다음에 2번을 보니까 갑의 소유권 이전 느낌 이행불능이야. 이행불능 동그라미. 이행불능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을은 그와 동시행 관계에 있는 잔대금 제공을 해야 한다, 안 해야 된다? 그러면 요것도 딱 숙지를 하셔야 돼요. 자, 이행불능 있잖아요. 이행불능. 그 다음에 정기행위. 자, 처음부터 이행하지 않겠다고 명백히 뭐 했어요? 의사 표시를 했어요. 자, 이 경우 최이자 X 그런 거. 지금 연홈인데 좀 갖다 쓴 거예요, 여기에다가. 이 경우는 뭘 할 필요 없다고. 그래, 최고할 필요 없다고. 이는 뭐예요? 이행기까지 기다릴 필요 없다고. 이행기 도래가 필요 없다. 그 다음에 자, 대부분 이건 쌍무 계약이기 때문에 상대방을 지체에 빠뜨려야 혜택을 행사하는 거잖아요. 지체에 빠뜨려야죠. 그러면 내가 자기 채무 이행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건 이렇게 이거는 이행 불능이니까 정경 이런 것들은 자기 채무 이행 안 한다. 그래서 자기 채무 이행을 해야 된다고 안 해야 된다고? 할 필요 없다고. 이행기 기다릴 필요 없다고. 최고 기다릴 필요 없다고. 그래서 이 세 개가 나오면 최이자 X 그럽니다. 이행 불능 정경이 처음부터 이행하지 않겠다고 명백히 의사 표시를 했다면 최고할 필요 없고 이행기까지 기다릴 필요도 없고 자기 채무 이행을 안 하고 권리 행사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고할 필요 없고 이행기 기다릴 필요 없고 자기 채무 이행할 필요 없다고. 최이자 X. 그럼 최이자는 신사여 숙녀요. 최이자. 성이 뭔시고 이름이 뭐예요? 이자씨요, 이자씨. 그래서 이 최이자 씨가 숙녀인데 아줌마인데 엄청 어째요? 약해요, 강해요? 성이 최씨라니까. 강해요, 강해. 그래서 최이자 나오면 이 세 개 나오면 최이자 X하고 문제 푸시라. 이게 꿀팁이에요. 그러고 또 봅니다.
그러면 자, 이번에 보면 이행불능 나왔잖아요. 이행불능 나왔죠. 그러면 뭐예요? 뒤에 가서 동생관계는 잔대금 제공. 자기 채무 제공해야 돼, 안 해야 돼? 안 해야 돼. 그 문제 푸는 거죠.